이번 영상은 연산 증폭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연산 증폭기의 주요 특징, 그리고 발전 과정, 그리고 연산 증폭기의 개요, 그리고 이제 응용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연산 증폭기를 하는데 첫 번째 페이지가 너무 복잡한 회로도로 보이죠. 연산 증폭기는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전사 소자들로 이루어진 I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연산 증폭기는 뭐냐면 가장 그 인기가 있는 오래 되어 있고 한 그 741 연산 증폭기의 내부 회로가 되겠습니다. 뭐 이 회로를 지금 여기서 뭐 해석하거나 따지자는 게 아니고 연산 증폭기라고 하는 것이 주요하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1번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죠. 1번이라고 써 있는데 인풋, 마이너스 인풋, 플러스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 거가 이제 입력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 단위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맨 오른쪽에 보면 5번에 아웃풋이라고 써 있고 거기에 출력 단위 있어요. 그래서 연상 증폭기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입력 단과 한 개의 출력 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바이어스를 걸기 위해서 여기 플러스 V, 마이너스 V 그래서 플러스 전원과 마이너스 전원을 이렇게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기능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입력단과 출력단, 전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처음 1968년에 나온 그림을 보게 되면 68년에 연산 증폭기 IC의 내부 확대 사진이 되겠어요. 되게 복잡한 거지만 이제는 뭐 그거보다는 훨씬 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IC를 만드는 기술들이 발달해서 더 복잡한 연산 증폭기 같은 경우도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복잡한 연산 증폭기를 할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회로로 기호로 만들어서 그 연산 증폭기가 그 회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인가, 어떤 특징을 가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응용되는 것인가 해서 그 회로를 간단하게 해석하는 방법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산 증폭기의 주요 특징을 보게 되면 앞에 복잡한 회로를 간단하게 쓰면 이런 기호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입력단이 아까 두 개라고 했잖아요. 두 개의 입력단을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쪽을 우리는 비반전 입력 단자 영어로는 non inverting input이라고 하고 여기 마이너스 단자가 있는 부분을 반전 입력 단자 그래서 inverting 인풋이라고 얘기를 하고 출력 단자를 이제 아웃풋 한 개의 아웃풋을 갖고 있고 플러스 전원 단자 마이너스 전원 단자를 갖고 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옵셋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런 단자들을 갖고 있어서 그 단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 이 연산 증폭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첫 번째로 특징이 고이득 증폭 그러니까 이득이 높다 그거예요. 그래서 연산 증폭기는 입력 신호 간의 미세한 차이를 지금 두 개의 입력 단자가 있는데 그거의 차이를 이제 플러스 단자에서 마이너스 단자 뺀 차이를 증폭해서 출력하고 이득이 매우 높고 작은 입력 신호 차이도 크게 증폭할 수 있다. 미득이 매우 높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입력 임피던스 여기에서 들여다본 뭐 입력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트랜지스터를 하면서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입력 쪽에서 이렇게 들여다본 임피던스 값이 매우 높은 입력 임피던스를 가진다. 그래서 입력 신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증폭할 수 있다. 우리 트랜지스터를 하면서 어떤 트랜지스터 소자가 입력 임피던스가 크면 거기에 걸은 그 입력 쪽에 신호원을 걸게 되면 그 신호원의 신호가 대부분 다 요 증폭기의 입력단에 전달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출력 임피던스를 보면 입력 임피던스하고 반대로 그 매우 낮아서 증폭된 신호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우리 트랜지스터를 할 때도 어떤 그 증폭기의 출력 임피던스가 작으면 부하의 신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전압 증폭기로 이루어져 있을 때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입력 단자가 두 개 있어서 차동 증폭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가 돼서 이 두 개의 입력 단자를 가지고 있고 이 두 입력 단자의 전압 차이를 증폭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빼지면 잡음에 강한
강하고 차동 모드에서 동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인제 공부를 더 인제 연산 증폭기를 하다가 보면 공통 모드라고 하는 게 있고 차동 모드가 있는데, 이 연산 증폭기는 차동 모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잡음에 매우 강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주요 특징에 보면 고이득 증폭, 입력 임피던스가 굉장히 크고 출력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고, 그리고 인제 차동 증폭하기 때문에 뭐 노이즈, 잡음에 강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갖고 있어서 여기저기 우리 실험을 하거나 다른 것들을 만들 때 아주 많이 쓰이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때도 다른 트랜지스터나 이런 것들을 그 바이어스를 잡아서 실험하게 되면 이게 인제 그 동작점이 잘 안 잡히는데, 이 연산 증폭기는 그냥 그 핀 내서 꽂으라는 대로 꽂아서 쓰게 되면 아주 쉽게 실험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되는 소자이죠. 다음으로 연산 증폭기 발전 과정을 보도록 하죠. 근데 발전 과정 보기 전에 연산 증폭기가 무엇인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하긴 했지만, 보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연산 증폭기는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 뭐 간단하게 OP 앰프라고도 얘기하고, 이 연산 증폭기는 뭐 다양하게 써요. 뭐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직류 및 교류 신호 증폭기, 임피던스 매칭용 버퍼, 전류 전압 변환기, 적분기, 정밀 정류기, 아날로그 필터, 발진기 등 다양한 선형 및 비선형 아날로그 회로에 폭넓게 사용되는 소자이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연산 증폭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연산 증폭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전 과정을 한번 보면, 연산 증폭기 효시는 1941년 미국 벨랩에서 발명됐고요. 범용 고이득 반전 피드백 증폭기라고 하고, 그거의 특허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상업용 연산 증폭기는 1953년에 진공관 연산 증폭기가 출시가 됐고요. 그 진공관 연산 증폭기를 보게 되면 최초의 상업용 연산 증폭기가 이런 진공관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최초의 실리콘 트랜지스터 연산 증폭기가 1961년에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연결해서 만든 연산 증폭기가 개발이 됐고, 그리고 인제 최초의 IC 증폭기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BJT와 저항이 단일 칩에 집중된 IC로 형태로 가진 연산 증폭기가 회어차일드사에서 인제 이렇게 상용화, 1963년에 상용화가 됐고요. 그리고 IC로 되어 연산 증폭기가 보편화된 것은 이제 페어차일드에서의 변동성이 뛰어난 1967년 LM101, 68년 뮤A742를 사용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앞에서 우리 봤던 이렇게 생긴 이제 연산 증폭기, 1968년에 연산 증폭기 내부 확대 사진이었잖아요. 이런 연산 증폭기는 이제 우리가 그 회로 IC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더 기능이 좋은 연산 증폭기들이 이제 개발이 됐고, 우리는 이런 연산 증폭기를 가지고 어떤 회로를 구성을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 분야의 회로를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영상 지금부터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그런 이 영상에서는 그런 연산 증폭기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그 기본적인 응용 분야의 회로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산 증폭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연산 증폭기의 기호 및 단자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잠깐 이런 그림을 봤었는데, 여기 삼각형으로 이렇게 연산 증폭기의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입력 단자가 두 개 있다 그랬죠. 반전 입력 단자, 비반전 입력 단자, 출력 단자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전원 단자, 마이너스 전원 단자가 있어서, 뭐 반전 입력 단자 같은 경우는 뭐를 하는 거냐면 입력 신호하고 출력 신호의 반전 위상을 가진다. 180도 위상차가 난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이거를 인버팅 이제 인풋 터미널로 되어 있는 거죠. 비반전 입력 단자는 입력 신호하고 이거 반대로 이제 입력 신호하고 출력 신호의 동일 위상을 가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반전 입력 단자하고 비반전 입력 단자에 이 입력을 걸게 되면 나중에 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거의 차이를 증폭을 해서 출력단에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 단자라고 하는 것은 출력 신호가 나오는 단자이고, 전원 단자는 이거 이제 그 연산 증폭기가 동작할 수 있게 플러스 전원과 마이너스 전원을 인가하는 단자로
되어 있으면 DC를 이제 인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옵셋 제거 단자와 주파수 보상을 위한 단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위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제 연산 증폭기를 만들다가 보면 이상적이 아닌 경우에 이게 인제 입력단과 출력단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옵셋이라고 하고 그것을 옵셋을 인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리고 주파수를 보생해야 되는 그런 단자들이 있다. 그래서 더 고급 연산 증폭기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생긴 기능들이 더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기능까지 다 여기서는 다룰 예정이 아니고 기본적인 기능 그리고 연산 증폭기를 가지고 어떻게 회로에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 번에 걸쳐서 영상에 걸쳐서 그런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 증폭기 기능을 보면 앞에서 잠깐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생긴 연산 증폭기에서 이제 그 반전 단자하고 비반전 단자가 있을 때 비반전 단자에서 반전 단자를 뺀 값을 VD라고 얘기를 하고 이 VD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득을 곱해요. 여기다가 이득을 곱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산 증폭기는 이득이 굉장히 크다 그랬죠. 고이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득을 곱해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V2-V1에다가 이 이득을 곱해서 뭐가 나오냐면 출력 신호가 나온다 그거예요. 여기 이득이 이제 AOD로 되어 있는데 O가 이제 오픈 룹 게인 그래서 개방 루프 이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피드백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피드백을 걸지 않고 오픈 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만큼을 곱해서 출력으로 나온다. 그래서 기능은 두 입력 단자에 인가된 신호의 차를 연산 증폭계 자체 이득만큼 증폭한 후 단일 신호로 출력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연산 증폭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연산 증폭기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연산 증폭기의 입력단 플러스 마이너스 입력단이 있고 출력이 있다 그랬는데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것을 등가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온 거를 들여다본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입력 저항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RI라고 하는 입력 저항이 있고 그 입력단에 걸려 있는 전압에 비례하게 전압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여기 이제 종속 전압원이 있어서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 입력단에 차이가 나는 전압만큼을 뭔 만큼 그 오픈룹 게인을 곱해가지고 나오는 이런 전압원이 나와서 여기에 이제 출력 저항에 거쳐서 이렇게 V5로 나타나서 이제 부하에다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개방 루프 이득 뭐예요? AOD죠. AOD. AOD가 무한대이고 입력 저항도 무한대이다. 입력 저항도 무한대이다. 입력 저항이 무한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전압을 걸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될 텐데 여기 그 저항이 무한대니까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연산 증폭기의 입력 전류, 이와 같은 입력 전류는 이상적일 경우에는 0이지만 실질적인 경우에도 이 입력 전류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 바이어스 전류와 출력 저항,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입력의 전류 값이 이제 여기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0이 되고 출력 저항 같은 경우는 이제 0이라고 하는 값. 그래서 출력 저항이 나중에 보면 이제 작은 값이 되는데 지금 이상적인 경우에는 0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이 다 어디로 가요? 그렇죠. 부하에 다 공급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통 모드 제거비는 무한대가 된다. 우리 뭐 차동 모드, 공통 모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뒤에서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공통 모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에 건 그런 신호의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을 공통 모드라고 하고 차이나게 돼 있는 것을 차동 모드라고 하는 건데 이제 빼게 되면 이제 차동 모드만 남겠죠. 공통 모드는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한대 값을 제거하는 게 무한대 값을 갖고 있으니까 공통 모드는 다 없애고 차이 나는 것만 이제 그 증폭을 해서 출력에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연산 증폭기를 생각할 때 특성 파라미터가 뭐뭐가 있냐면 개방 루프 이득,
입력 저항, 입력 바이어스 전류, 출력 저항, 공통 모두 제거비, 단위 이득 대역폭 이런데 앞에서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통 모두 제거비도 잠깐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그 뭐 이해 못 하더라도 뒤에 가서도 할 거고요. 그 단위 이득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위 이득이니까 이득이 1일 때의 대역폭, 그러니까 주파수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쓰인다고 하는 것을 741 앰프, 오피 앰프를 이렇게 썼고, 오른쪽 거는 이제 이상적인 경우. 그래서 741 같은 경우가 오픈룹 게인이 20만, 입력 저항이 2메가오hm, 뭐 입력 바이어스 전류가 80 나노암페어, 출력 저항이 75오hm, 90dB, 뭐 공통 모두 제거비가요 90dB, 단위 이득 대역폭이 1메가헤르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게 크고 작고 크고 이러니까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뭐 이상적이니까 큰 거는 무한대라고 하는 거고 작은 거는 0에 가깝게 0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게 무한대로 이상적인 경우. 근데 이런 이상적인 경우가 아니고 이제 실질적인 경우는 이런 연산 증폭기가 있는데, 더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적인 경우에 가깝게 되는 것이 더 성능이 좋은 연산 증폭기를 나타내는 특성 파라미터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산 증폭기는 해석을 할 때 일반 회로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상 단락과 가상 접지라고 하는 건데, 가상 단락과 가상 접지라고 하는 것은 버추얼 쇼트라고 하고 버추얼 그라운드라고 얘기한다. 쇼트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개가 이제 붙어 있는 거잖아요. 단락되어 있는 그런 건데, 자, 왼편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입력단이 있어요. 입력단에 VD가 0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두 입력 단자 사이의 전압이 0에 가까워 두 단자가 단락된 것처럼, 그러니까 단락되어야 그게 전압차가 0이잖아요. 처럼 보이지만 두 단자의 전류가 0인 특성. 그러니까 가상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압차가 0이면 단락돼야 되는데, 단락되면 어떻게 돼야 돼? 전류가 많이 흘려야 되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래서 가상 단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상 접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두 개의 단자가 이렇게 있는데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 플러스 단자를 그라운드 시키면 마이너스 단자로 이렇게 접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가상 접지다. 그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할 때 어떻게 한 거냐면, 우리 연산 증폭기는 오픈 룹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런 오픈 룹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거는데,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입력 쪽하고 출력 쪽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요. 저항이나 콘덴서나 인덕턴스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데, 그 연결을 할 때 여기 플러스 단자가 접지되면 여기 마이너스 단자도 0인 접지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가상 접지, 버추얼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연산 증폭기 개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연산 증폭기 응용 분야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연산 증폭기 응용 분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연산 증폭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래전에 개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연산 증폭기를 가지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회로들을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만 보고, 우리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그런 기능성을 갖고 있는 연산 증폭기 응용 분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꾸미게 되면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인버팅이라고 하는 게 뒤집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반전 증폭기, 그리고 이제 B번에 보면 non inverting amplifier 이렇게 꾸미게 되면 이제 비반전 증폭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볼테이지 폴로우라고 하는 버퍼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이득이 1인 것들이죠. 이득이 1인 앰플리파이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넌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를 응용하게 되면 더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밍, 요 더하기 할 수 있는 그런 연산 증폭기의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넌 인버팅을 가지고도 이제 더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차이 나는 전압을
그 증폭해서 아웃풋에 나타낼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증폭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current to voltage converter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뭐겠어요? 전류를 전압으로 이제 변환시키는, 전류를 전압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네가티브 레지스턴스 컨버터, 뭐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게 저항인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값만 가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 저항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면 마이너스 저항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만들면 뭐냐면 볼테이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 이런 건 뭐냐면 전압에 의해서 조절되는 커런트 소스, 전류원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압을 걸어서 전압을 이제 조절을 하게 되면 전류값이 변하는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릿지 앰플리파이어, 이런 모양을 한 것을 브릿지,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던 브릿지잖아요. 이런 브릿지 앰플리파이어를, 브릿지 증폭기를 만들 수가 있다. 뭐 지금 이거를 다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번 시간에 배웠던 연산 증폭기의 계율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이런 응용 분야의 회로들을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연산 증폭기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산 증폭기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연산 증폭기가 무엇인가, 어떤 회로 기호를 가진 것인가, 뭐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나오는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